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세트까지 다 구경해 봤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나만의 앱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메모 열람 및 변경 앱 같은 느낌으로 내가 사용자가 여러 개를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새로 데이터를 추가해 가지고 입력을 해두고 나중에 뭔가 버튼 같은 거 딱 누르면 그 내용들을 적당히 모아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보의 뭐 1차 가공 내지 2차 가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이라기도 좀 그렇다. 이게 매우 전통적인 요 GUI 동네에서 매우 전통적인 그 중간 데이터 흐름 연결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게 도와주는 뭔가들을 어댑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어댑터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노트북 같은 거 충전기는 이제 전원 연결하는 부분 전원 코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쪽에 연결하는 이제 회사마다 그 잭 다른 거 있잖아요. 노트북 쪽에 연결하는 그 플러그가 있고 그 사이에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컴퓨터 어떤 노트북은 얍실한 거 달려있고 초콜릿만한 거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는 엄청 커서 막 뭐 두부만한 거 달려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친구를 이제 어댑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노트북의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력망이랑 연결을 하는 다른 쪽 부분이랑 그 사이를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핸드폰 충전기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구매해서 사용해 본 모든 핸드폰 충전기들은 보통은 그 플러그 꽂는 부분, 그러니까 전원 콘센트 꽂는 부분은 조금 두꺼울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어딘가 막 뭐 박스 같은 게 달려 있다거나 그런 걸 여러분이 느껴본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하는 USB 충전기는 걔는 어댑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걔는 중간 단계에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관리를 해주는 기능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오로지 핸드폰이 요구하는 만큼 전력을 이제 뭐 전압이라든가 바꾸고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는 친구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 전력이 갑자기 뭐 요동친다라든가 그런 게 다 핸드폰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은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한민국 전력망에서 들어오는 내 건물 전력망에서 들어오는 뭔가 요상한 입력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충전을 저 전기를 그대로 배터리로 꽂으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적절히 차단을 한다거나 같은 보호 작업을 핸드폰이 셀프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돼요. 노트북은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커다란 두부 같은 친구가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걔가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전기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과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당히 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운데 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해 가서 뭐 과속 방지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스펜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노트북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입력을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배터리가 없어도 어댑터를 꽂으면 여러분이 보통은 그 친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터리 탈착식이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컴퓨터를 진짜로 돌릴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전력을 제공해주는 친구라 어댑터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사용하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데이터 어댑터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양쪽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중재를 해주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이제 배정이라든가 등등을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껴놓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어원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 그래서 저거를 우리 앱에 도입하는 방법을 지금 예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중간중간 코드 내용 구경해보고 적절한 자리에 제가 제시하는 이 앱에 걸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바 코드 살짝 적어가면서 여러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종의 이제 남들도 자주 쓰는, 그러니까 뭐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우리 여러분이 어느 창의적 컴퓨팅 교수님 반에서 배웠던 간에 아마도 똑같이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치게 될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번에 나만의 앱에 요 어댑터라는 친구를 적용하고 싶으면 오늘 프로젝트 내용을 일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만 내 목표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얘는 지금 메모를 다루는 버전으로 돼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날짜별 뭐 체중이라든가 그런 거, 키 체중 그런 거를
하나하나를 데이터로서 다루고 싶다라면은 예를 들면 그 클래스 정의 메모.java 대신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BMI.java라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성해 두시고 그 친구는 이제 필드를 뭐뭐를 구성을 해야 되냐 스트링 값 2개면 되는 것이냐 보통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필드들에 대한 선언 살짝 고쳐 적으시고 등등. 그다음에 그 주석으로 남겨둔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각각의 부분에 적절한 코드 적으시면 요 어댑터인가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의 앱에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어댑터라는 친구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앱 뒤에 있는 원본 데이터랑 지금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화면에 보이는 뷰들 사이에 일종의 동기화를 해주는 관리를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요거를 쓰시는 게 조금은 앱의 최종 버전을 구성할 때는 좀 더 수월할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기 버전은 일단은 예를 들면 뭐 메모 3개면 3개다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 두고 아무튼 화면에 띄우고 사용자가 뭔가 누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단 진행하시면 돼요. 최종 버전은 이제 새로운 뭐 체중을 한 번 더 잰다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어댑터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그 메모 열람 및 변경 앱 할 때 가장 귀찮았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꼽자면 사실 액티비티들 사이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번에 사용자가 고른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저쪽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에딧 액티비티 그 에딧 화면에서 사용자가 이번에 에딧 텍스트 2개 고쳐가지고 본인이 직접 키보드 쳐서 완성해둔 그 이번 메모는 이런 식으로 제목 내용 설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용자가 적용 버튼을 눌러서 반송되는 그 스트링 값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인텐트에다가 첨부 파일로 담은 다음에 보내면 된다. 택배 박스 보내듯이 푸드 엑스트라에서 담아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스트링 형식 값 보냈을 테니까 get 스트링 엑스트라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인티저 값, 인트 값이라든가 다른 것도 물론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 연결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일종의 문맥, 맥락, 컨텍스트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뒤에서 막 작동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연출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안드로이드 만드신 그 분들이 미리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 때, 뉴 인텐트 할 때 이 앱 전체 맥락 안에서 내가 새로운 액티비티, 새로운 화면을 띄우기 시작할 거다 같은 느낌으로 get application context인가 뭔가 맨날 똑같은 거 자동 완성 당해가지고 그 맥락 안에서 보낼 거다와 같이 지정만 하시면 그런 서비스를 그냥 여러분은 무임승차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코드 짜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짜가지고 고통받는다라든가 할 만한 건덕지는 거의 없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이 그렇다고 엄청 개쉬운 앱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던 부분은 결국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이런저런 코드들을 우리가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런처인가 뭔가 뭐 계약서, 표준 계약서니 뭐니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걔는 결국은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메인 액티비티, 그 열람할 수 있는 목록에다가 띄워서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예를 들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어 하나 만들고 텍스트 뷰 2개를 순서대로 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원본 메모에 이번엔 0번째 거, 1번엔 1번째 거 하나하나 내용물을 셋 텍스트 해가지고 집어넣고 등등 그 열람하기 위한 뷰, 열람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우리가 손으로 쪼물쪼물 조립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에딧 액티비티를 띄워야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코드 실행 흐름 연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귀찮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제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이었는데 새로운 메모를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다 할 때도 양쪽 모드를 다 추가해야 합니다. 원본 그 어레이 리스트로 우리가 구성해 놨었던 원본 데이터에도 추가해야 되고 당연히 화면에도 그 새로운 메모 내용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변경된 결과도 원본 메모 데이터도 바꿔야 되고 메모 인스턴스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다 바꿔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여러분 최종 버전에서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은 그냥 스킵할 것 같긴 하지만 원본 메모 하나를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길게 누른 다음에 삭제하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도 여러분 오픈 채팅방 같은 거 길게 누르면 나가기 같은 거에서 목록에서 날려버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원본 메모 하나를 제거하거나 하면 그걸 보여주던 사용자 눈으로 보여주던 뷰도 우리가 증발시키는 게 가능해야 돼요. 또는 사용자가 그 뷰를 누르고 날려버리겠다라는 선택을 하면 그 사용자가 고른 그 뷰가 보여주고 있었던 원본 메모 또한 같이 날아가도록 구성을 하는 게 아마도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힘들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메모가 3개 들어있다 그 3이라는 숫자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게 늘다가 줄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대충 일단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타개하는 방법, 이제 보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불편함을 타개하는 방법은 미리 복잡한 코드를 짜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적당히 예를 들면 메소드 호출식만 적으면, 아니면 new 메모 뷰 해가지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그 안에 점 찍어가지고 쓰세요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 눈에 보여주는 각각의 뷰들 안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동봉을 시켜두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한 위치에다가 원본 데이터랑 사용자 눈에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랑을 전부 다 한 군데 뭉쳐두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 따로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 따로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고 와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쉬워집니다. 왜냐? 그 사이를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상관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데이터 흐름을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항상 똑같은 거 붙잡고 점 찍고 하면은 원본 데이터 스트링 값 2개도 바꿀 수 있고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든다라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가장,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마음가짐을 들었을 때 선택하는 가장 퇴근하기 쉬운, 일찍 퇴근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GPT나 잼미니 친구도 그런 것들 많이 구경해보고 인터넷 글 읽어보고, 자, 그 친구들 막 커뮤니티 용어라고 하는 거 엄청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나름 전통적이고 나름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주 쓰이냐, 뭔가 엄청나게 대규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앱을 만들고자 할 때, 아, 우리 어떤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연결을 할까요? 원본 데이터랑 사용자 눈에 보여주기 위한 소위 UI랑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프론트 엔드니 백 엔드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 테니스 할 때 쓰던 용어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런 동네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우리 팀에서 짜야 되고 어디부터를 저쪽 팀에서 짤 거냐. 그걸 선을 긋는 게 이제 정치질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중재안을 가져가는 겁니다. 표준 어댑터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연결하기 위한 플러그, 컨센트를 작성해 두도록 하자. 와 같은 식으로 타협을 하는데 요 어댑터라는 친구가 가운데에서 작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우리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짤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짜는 것보다는 우리도 비슷한 느낌으로 표준 어댑터를 가운데 도입해 두고 양쪽을 짜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 봐주시면 돼요. 양쪽에서 한 걸음씩만 오른쪽, 한 걸음씩만 왼쪽으로 나가면 바로 어댑터가 이제 손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랑 화면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훨씬 더 수월하게 유지 및 관리를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하는 트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트릭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미리 어댑터인가 뭔가 하는 클래스 정의라든가 뭐 그런 거 적어 두신 거예요. 어댑터랑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서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띄울 수 있는 뷰들도 당연히 만들어 두셨고요. 그런 것들을 세트로 모아서 쓸 수 있다. 안드로이드 동네도 쓸 수 있다. 아이폰 동네도 쓸 수 있다. 당연히 윈도우용 GUI 만드는, 여러분 뭐 엑셀이라든가 그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동네에서도 이런 걸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키보드 치는 건 비슷하게 쓸 수 있다라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의 집합을 동등한 느낌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물들의 집합을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잼민이라든가 GPT한테도 뭐 그 UI 동네 어댑터 패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조금 더 다양한 썰을 풀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계들도 알고 있는 컴퓨터도 알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매우 전통적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찍먹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이 뒤에 정리 슬라이드 있는데 일단은 지금 무슨 느낌으로 파일들이 들어가 있나,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부분 코드 작성할 예정이냐 살짝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 슬라이드 한번 읊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투두 해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거기 내용 하나하나 순서대로 입력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상상한 그대로 데이터 흐름이 적절한 시점에 잘 발생하는지를 한번 구경해보면 마지막 우리 수업 본론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경해봅시다. 뭐 익숙한 솜씨로 폴더를 열어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액티비티 하나로 구성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도 귀찮으실 테니까 뭐 설명하는 동안 저만 한번 띄워보면 지금 일단 메인 액티비티 그 화면 자체에 어떤 식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activity_main.xml은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바로 띄워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앱을 보여줄 거냐, 내용을 보여줄 거냐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얘는 메모 목록 선택하려면 누르세요. 메모 1, 내용 1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3개의 메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작하지 않는데 얘네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우리 지난번 메모 열람 및 변경 앱 같은 경우는 에딧 액티비티를 화면 위에 현재 화면으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귀찮으니까 요 메모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요 아래에 있는 에딧 텍스트 2개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여기서 바꾸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방금 선택했던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 1의 새로운 제목이랑 새로운 내용을 입히게 될 거예요. 또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새 메모 내지는 지우기 버튼을 클릭한다면, 예를 들면 새 메모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랑 무관하게 맨 밑에다가 새로운 메모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임의의 타이틀이랑 임의의 컨텐트를 달아갖고 추가해 줘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아마도 그 새로운 메모의 제목과 내용을 본인이 원하는 걸로 바로 고치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새로운 메모 맨 밑에 추가하고 걔를 에딧 텍스트로 바로 고칠 수 있게 선택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여러 메모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그 친구를 목록에서 날려줄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 열람 및 변경에 지금 일단 열람은 된다 칩시다. 변경하는 코드 짜는데 3시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추가랑 제거도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댑터인가 뭔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자바 폴더를 먼저 까봅시다. 자바 폴더 한 다음에 그 메뉴에 있는 폴더 까보시면은 여긴 .java 파일이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in activity.java, 그 다음에 memo.jav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emo adapter.java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짝 구경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가장 원론적인 내용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마도 우리 수업에서 아직 소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 요거 띄운 다음에 그 클래스 정의 첫 줄 있잖아요. 메모 4글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한글 패치를 한 건지 이젠 한국말로 씨 부리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나만의 앱 만들 때는 당연히 그걸 3시간 안에 만들어서 바로 내지 않을 거잖아요. 보통 이제 오늘 대충 만들고 다른 부분 만들고 다른 메서드 정의 적고 그런 식으로 여러 기간에 걸쳐 가지고 뜨문뜨문 여러분이 하나의 앱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부분 만들어 놨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했다. 그게 뭐 필드 이름일 수도 있고 메서드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로운 형식 이름,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이름을 써가지고 점 찍는다라든가 그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 하나를 만든다라든가 하는 내일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남겨둔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메모.java에다가 여러분이 미래의 나를 위한 편지를 적어놨다. 그 편지를 미래에 내가 읽으려면 일단은 직관적으로 본다면 미래에 내가 메모.java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귀찮아서 안 열면 과거에 내가 보냈던 중요한 메시지를 저 사람은 읽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거 이제 안드로이드 동네의 특징은 아니고 오리지널 자바 동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국면에서 예를 들면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 지금처럼 클래스 정의 첫 줄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요 슬래시 별로 스타트하고 별 슬래시로 마감을 하는 이게 이제 자바 동네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적는 방법입니다. 파이썬 동네 주석은 Shift 3에서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 할 수 있었고 뭐 등등 동네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자바 동네에서 한 줄짜리 주석을 적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2개를 치면 되는 거고요. 파이썬 동네 슬러시 2개는 연산자죠. 아무튼 그건 거고 자 그렇게 주석을 적을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슬래시 별로 스타트하고 별 슬래시로 마감을 하는 주석을 저런 식의 새로운 이름 도입하는 국면 바로 위에다가 덩어리를 적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읽어두고 따로 키핑을 해둡니다. 여기 적혀있는 한국말 내용은 이 메모라는 새로운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따로 기록을 해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 Q 단축키 우리 극초반에 살짝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이름에 대한 툴팁을 구경해 보고 싶어 설명서 있으면 좀 꺼내서 보여줄래요? 같이 요청을 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래의 나한테 과거에 내가 메모라는 이름에 대해 기록해둔 이 메시지를 툴팁으로 띄워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발동시키니까 요걸 준비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한 거예요. 새로운 이름 내가 도입했다. 도입하기 위한 선언이라든가를 적었다. 그 위에다가 슬래시, 자,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자동 완성이 돼 있냐. 예를 들면, 봐봐요. int, 뭐, 펑크, 뭐, int, 뭐, x, int, y 이런 식으로 한다 칩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return x 더하기 y 와 같은 느낌으로 메서드 하나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메서드 정의 첫 줄 위에다가 슬래시 별별하고 엔터를 치면 저 새로운 메서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적기에 적합한 일종의 양식을 하나를 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시면 커서 깜빡거리는 부분에는 저 펑크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지금 x랑 y 더해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덧셈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적당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골뱅이 파람, 골뱅이 위턴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 각을 잡아둔 걸 볼 수 있어요. 별도의 칸을 마련해 둔 겁니다. 쟤네들은 지금 적당히 느낌 오잖아요. 여기서 당신이 x값을 이제 인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수 x 자리에 담을 값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 값은 이 펑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펑크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이 펑크의 리턴 값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와 같은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int 덧셈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더할 왼쪽 값, 더할 오른쪽 값. 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덧셈 결과가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이제 펑크에 대한 호출식을 적기 위해서 펑크라는 이름을 적을 때라든가 등등에 요걸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건 이제 오리지널 자바의 기능인데 아무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저런 규격화되어 있는 설명들을 미리 잘 따로따로 담아뒀다가 우리한테 좀 더 눈에 보기 쉬운 형태의 툴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불편한 게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강제 개행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강제 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조금 슬프게도 엔터를 쳤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막 8번 9번 눌렀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전부 다 스페이스 하나로 퉁쳐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엔터키를 쳤지만 스페이스바 하나 친 걸로 지금 간주한 겁니다. 엔터키 3번 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강제 개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그 초중고 시절에 방과 후 활동으로 어쩌면 해보았을 수 있는 그 웹페이지 꾸미기 막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 그때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을 이런 HTML 태그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XML은 아니고 HTML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BR 하면 얘가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까먹긴 했어요. 아무튼 이 친구를 적어두면 요 꺽쇠 BR 꺽쇠 적어둔 부분에서 엔터키를 쳐줘요. 툴팁을 출력할 때. 그래서 제 2번 적으면 2번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요것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보편적으로 엄청 옛날 그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자주 쓰는 요 B를 쓰면은 볼드 채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일단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 자체의 목표는 이 자바 코드에 대한 인터넷 설명서,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 이 친구가 HTML 태그를 인식하도록 해놨는데, 요즘은 그냥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바로 툴팁 읽는 메타니까 아무튼 그런 것까지 일단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뭐 쓸 수 있는지는 역시나 집에 가서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거 여러분이 아마도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 나만의 앱 만들기를, 동일한 앱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게 해주는 기법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여러분은 내일의 나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조별 과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일단 메모.자바를 먼저 보면 메모 하나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 거랑 똑같아요. 타이틀이랑 컨텐트 두 개의 스트링 값을 모아서 우리 이 앱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메모 하나를, 메모 인스턴스 하나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 사람이 새로운 메모 만들 때 그 메모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그 순간에 직접 지정을 해서 처음에 넣어놓고 스타트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어댑터라는 친구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 친구가 이제 자, 이 친구 자체는 여러분 일단은 막 저 이름 자체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댑터라는 그 패턴을 나만의 앱에 집어넣고 싶다라면은 일단 가장 먼저 요 .java 파일 있잖아요. 이 친구를 복사해서, 내용을 전체를 복사해서, 파일 자체를 복사해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일단은 첫 번째 준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메모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다룬다라면은 몇몇 부분들을 살짝 고쳐주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요 뭔가를 화면에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거냐, 그쪽도 역시나 여러분이 살짝만 고쳐주면 돼요. 말 그대로 양쪽 콘센트 부분만 고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지금 이 코드에서는 그 양쪽 콘센트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 요 메모 어댑터.java에 전부 다 우겨 넣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쪽을 이제 나눠서 구경을 할 겁니다. 이게 원본 데이터랑 가까운 쪽이냐, 화면상의 뷰랑 가까운 쪽이냐 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요 메모 어댑터를 어디다 붙일 거냐, 메인 화면에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activity underscore main 살짝 열어볼게요. 이 친구는 아까 전에 메모 3개를 띄웠잖아요. 그죠? 그 메모 3개를 어떻게 띄웠냐,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써서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컴포넌트 트리 보면 이런 느낌으로 RV 메모즈라고 되어 있고 뭔가 목록 같은 느낌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뭘 쓴 거냐, 파레트에서 어딨냐, 여기 있네요. 파레트에서 커먼에 있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를 여기다 가운데다 밀어놓고 얘에다가 어댑터를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파레트의 맨 위에 있는 커먼, 자주 쓰이는 뷰들 목록에 지금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도 이 리사이클러 뷰를 써서 그 어댑터 패턴을 적용해서 원본 데이터 여러 개짜리 원본 데이터를 사용자 눈에 전달하는 데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일단 그 정도에 두고 이게 왜 제목이 리사이클러인가와 같은 것들은 조금 이따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뭔가가 적혀 있고, 그래서 익스텐즈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게 지금 방금 전 얘기했던 리사이클러 뷰에 붙이기 위한 새로운 어댑터로서 내가 메모 어댑터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겠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여간하면 메모 대신에 다른 글자를 적는다 정도로만 수정하시면 첫 줄은 일단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새로운 어댑터, 구체적으로 무슨 동작을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니까 클래스 정의를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파일에다가 세이브를 한다, 인터넷에다가 예를 들면 뭐 그 있잖아요, 뭐 구글 드라이버니 뭐 클라우드라 부르는 거기다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원본 데이터를 아예 어댑터에다가 내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그 어레이 리스트 메모지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어딘가에 있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그런 데다 연결하기 위한 코드들이 어댑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선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 그건 귀찮으니까 그냥 원본 인스턴스를 이 안에다 내장을 시켜두고 좀 이따 하나를 만들어 갖고 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를 쓰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뭐 시간 막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고 뭐 여러분 뭐 체중 막 30만 번 잴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30만 번 하루에 한 번만 재도 365번인데 1년에.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본 데이터랑 관련한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뷰보다는 원본 데이터랑 관련한 쪽 부분에 어댑터 코드를 지금 몇 개를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앱에 지금 하고 싶은 거 원본 데이터가 저렇게 메모가 여러 개가 있다 칩시다. 처음에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추가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메모 인스턴스를 날려버린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add 메모 적혀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봐봐요. 대부분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식 이름만 살짝 고쳐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 인스턴스를 추가할 거냐 그 친구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추가하고 다만 여기 친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추가를 할 때는 그 친구가 현재 원본 데이터의 몇 번째 데이터로서 추가된다 같은 것들을 리턴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에는 리스트의 길이를 재고 싶을 때 len 해가지고 len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네, 자바 동네에서 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 안에 지금 데이터가 인스턴스가 몇 개 들어있냐 그 친구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면 점 찍고 사이즈 괄호를 골라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뭐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사이즈가 0이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하면 사이즈는 1이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방금 전에 추가한 애는 0번째로서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째 친구를 추가하고 0을 리턴하게끔 지금 코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결론은 별거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거 하나를 추가할 수 있고 원한다라면 지금 내가 인덱스 번째 그러니까 3번째 메모 가져오겠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어댑터 안에서 끌어온다거나 조회를 한다거나 하게 될 테니까 그걸 제공하기 위한 메소드 정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한다라면 이거는 아마 여기서는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IDX 번째 메모를 지금 어떤 인스턴스 하나가 들어있는데 걔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를 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 이 친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get text, set text 같은 느낌으로 그런 일련의 뭔가 이 동네 메소드 이름 정하는 규칙 같은 걸 이미 자주 구경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두 가지를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get 메모, set 메모 둘 다 우리는 메모를 여러 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몇 번째 메모를 가져올 거냐 몇 번째 메모를 새 거로 바꿔치기 할 거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지금 받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메모는 메모 줄 거고 set 메모는 특별히 주는 건 없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move 하는 거는 이제 자바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0번째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서 빼줘 하면은 그 친구를 진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거해서 이제는 외톨이가 된 친구를 마지막으로 리턴해줘요. 혹시나 백업 하려면 하시라와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어레이 리스트가 딱 그 목표를 달성해주는 remove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역시나 따로 고칠 필요는 보통은 없을 겁니다. 나만의 앱 만들 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뭔가 그 어댑터랑 원본 데이터 사이를 잇기 위한 그 사이에 뭔가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서드들을 필요한 만큼 준비해놨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변경하는 그러니까 메모 인스턴스 자체를 변경하는 코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get 메모 한 다음에 메모 인스턴스 받아오고 거기다 점 찍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메모들에서 내가 원하는 메모 하나를 더 얻는다라든가 내가 원하는 번째 메모를 제거한다라든가 그거를 찾아온다라든가 그걸 새 걸로 바꾼다라든가 메모들에 대한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거 봐봐요. 데이터라는 단어가 애초에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단수형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DATUM이라고 따로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수업 시간에 보통 데이터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네 가지 메서드는 메모 하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메모 그 원본 데이터 한 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서드들이라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다라면 얘는 화면이랑은 1도 상관없는 어댑터랑 원본 데이터 사이에 연결을 짓기 위한 그런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연결 부분, 그러니까 앱 화면에 지금 리사이클러 뷰 하나 만들어 놓고 .xml 파일로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원본 데이터에 메모가 3개 있다. 새 덩어리에 뭔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 슬프게도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를 안에 하나를 더 적어 놓고 진행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적도록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역시나 일단은 복붙해 놓고 내용을 고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 홀더라는 표현을 지금 적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뷰는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뷰입니다. 사용자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뭔가들이에요. 뭐 버튼도 뷰고 등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홀더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홀드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럼 홀드는 뭡니까? 뭐 여러분 뭐 테트리스라든가 그런 거 해본 적 있다라면 막 이제 조각들이 뒤에서 랜덤한 순서대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요 길다란 거 네모 있잖아요. 그 4개 긴 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테트리스 할 때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거 키핑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하나 누르면 그 친구를 살짝 홀드를 해놓고 그 다음 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게임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등등. 그래서 홀더는 말 그대로 홀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뷰를 붙잡아 놓고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뷰 하나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 홀더를 가지고 점을 찍는다라든가 해서 화면에 보이는 뷰 하나를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댑터는 원본 데이터 그 여러 개짜리 한 통이에요. 그거랑 리사이클러 뷰랑을 우리가 지금 연결을 하는 어댑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당연히 낱개 인스턴스들의 나열이에요. 현재는 메모들의 나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메모 인스턴스 하나랑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조그만 뷰 하나, 뭐 걔가 아마 레이아웃이 되겠죠. 새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랑 연결을 하는 게 어댑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뷰 홀더라는 친구를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어 놓고 그 뷰 홀더 인스턴스를 필요한 만큼 뒤에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양쪽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메모 인스턴스 하나랑 화면에 보이는 걔를 위한 뷰 하나를 연결하기 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낱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낱개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는 텍스트 뷰 2개를 써서 다룰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선언은 여러분이 굳이 적지는 않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미리 계획해 두는 측면에서 내가 메모 인스턴스 하나를 어떤 뷰들로 어떤 뷰들의 조합으로 보여줄 거냐. 무슨 형식으로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살짝 여기다가 필드 선언해가지고 이름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친구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기 위한 뷰 홀더 괄호 열고 닫고 메서드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뷰 홀더에 대한 생성자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요거를 메서드 정의가 아닌 생성자 정의라고 부르는데 뭐 그건 일단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뷰 홀더 우리 어댑터용 뷰 홀더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인수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그 이벤트 핸들러처럼 안드로이드 동네의 규칙에 맞게 이렇게 첫 줄 적어두고 두 번째 줄까지 적어두고 스타트를 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수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앱 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원본 데이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뒤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뷰 하나를 인수로 담아서 줍니다. 이 홀더는 인수로 받은 이 뷰를 홀드하기 위한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뷰에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우리가 미리 계획해둔 텍스트 뷰 인스턴스 2개가 담겨있는 새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런 거 다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인스턴스 다 주렁주렁 순서대로 레이아웃 달려있는 그 친구가 들어올 거예요. 완성된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걔를랑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자바 코드에서 쓰기 위한 어댑터 안에서 다루기 위한 필드 이름들 위에다 선언 적어둔 거랑을 연결해 둡니다. 얘는 이제 익숙한 find view by id를 해두면 돼요. 뷰 홀더는 항상 뷰 하나 멱살을 붙잡고 같이 다닐 거기 때문에 find view by id를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둔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뷰를 눌렀을 때, 그 뷰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코드도 여기 일단은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뷰를 클릭했을 때 어댑터에서 미리 준비해둔 원본 데이터랑 사용자 화면이랑 연결하기 위한 나중에 그 메소드 정의를 적을 다른 뭔가를 발동을 시킨다 같은 느낌으로 일단은 온만 띄워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물도 일단 여기는 제가 적은 거긴 한데 여러분이 뭐 큰 고민하지 않고 이쪽은 일단 복사 붙여넣기로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이 홀더가 홀드하고 있었던 뷰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건지는 나중에 다른 곳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정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여기서 그렇게 약간 대리를 맡기는 느낌으로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홀더를 여러분이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되긴 해요. 클래스 정의를 적어야 되긴 합니다. 이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선언 부분, 나는 지금 BMI를 다루고 있고 BMI 그 기록 하나를 사용자 눈에 보여주기 위해 어떤 뷰들을 사용할 거냐, 선언 적당히 적어주시고 그 필드 선언 적당히 바꿔 적어주시고 밑에 있는 생성자 정의 살짝 내용물들 find view by id 하는 부분만 살짝 고쳐주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생성자 정의 밑에는 요거예요. 이제 그 뷰 홀더에는 뷰가 이미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set 아이템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요 홀더가 홀드하고 있는 그 텍스트 뷰 두 개에다가 이 메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그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자, 이 set 아이템을 언제 호출할 거냐는 그거는 일단은 논외로 두는 겁니다. 아무튼 그 화면에 이 메모를 보여준다라는 건 결국은 텍스트 뷰 두 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그 메모의 타이틀과 컨텐트로 지정을 하는 거다와 같이 해놨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을 거기는 합니다. 얘는 이제 자 위에 거는 메모 인스턴스 하나를 붙잡고 호출하는 거다라면 얘는 이제 얘 다시 잡아요. 얘 이제 들여쓰기가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들여쓰기가 돌아왔고 얘는 이제 다시 어댑터랑 관련한 코드입니다. 어댑터 안에서 지금 뷰 홀더 하나, 그러니까 화면 위에 새로운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겠는데와 같은 상황에서 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메모들 중에 몇 번째 메모를 이 홀더에다가 정밀하게는 이 홀더가 담고 있는 뷰에다가 이제 표현하고 싶다와 같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위에 미리 정해둔 그 친구를 써서 set 아이템을 호출해서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정했던 어디냐, 사실 얘는 지금 이걸 적을 게 아니라 이걸 적어도 되긴 하는 거죠. 이제 get 메모를 써서 진행하면 되는 거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포지션 번째 거를 들고 와서 그거를 2번 뷰 홀더에다가 set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적어놨었던 set 텍스트 두 개를 해서 하나의 메모 하나에 대한 데이터 하나에 대한 연결이 수립이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한 연결을, 그러한 지금 바인드라고 적혀있긴 한데 그러한 바인딩을 수행할 것인가는 앱 뒤에서 결정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앱 뒤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거는 조금 이따 구경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적절한 타이밍에 이게 적절한 인수 값들 담아가지고 자동으로 호출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코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아마 필요한가 봅니다. 리사이클로 뷰가
지금 원본 데이터 몇 개 있니? 와 같이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나 봐요. 그럼 뭐 물어보면 답해주면 됩니다. 사이즈 리턴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코드가 이제 그 연결하는 부분 말고 이제 화면에서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나, 이제 완전히 이제 원본 데이터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서비스 코드들이 들어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뷰 홀더를 만들 때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살짝 보시면 이상한 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게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지금 막 환율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다라면 그 뭐 이게 과하면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공기를 잔뜩 넣었어요. 그래서 전체 부피만 늘어나는 겁니다. 내실은 없이. 그런 거 이제 거품이다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그런 느낌으로 공기를 밀어넣다, 부풀다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친구가 지금 하나 준비되어 있고 그거를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아웃 하나가 지금 그 마치 그 이제 튜브 같은 거 바람 다 빼면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가 뒤에 창고에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바람을 역시 슉슉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튜브 같은 거 이제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말 머리 같은 거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튜브 자체의 기능에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트를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냐?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터를 써서 인플레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거 하나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인플레이트를 할 거냐 해서 여기서 지금 r.layout.memo layout이라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r.layout. 예를 들면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이라든가 등등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전에 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언크리에이트 메서드 정해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화면을 만들기 시작할 때 이 화면에 맨 처음에 띄워줄 뷰들을 어디서 계획해 놨냐면 .xml 파일에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계획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새 컨텐트 뷰 해가지고 만들겠다 같은 느낌으로 언크리에이트 중괄호 안 했다가 r. 요거를 적어본 적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는 메모 언더스코어 레이아웃.xml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컴포넌트 트리 그냥 열어보시면 여기다가는 얘는 지금 어떤 화면,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계획을 하기 위한 .xml 파일을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레이아웃 폴더 우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아웃을 위한, 그러니까 저렇게 인플레이트해서 나중에 공기 집어넣어 갖고 새로운 뷰들 만들기 위한 뭔가를 여러분이 .xml 파일을 새로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어요. 적당히 이름만 정하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빈 도화지를 줄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얘는 기본적으로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2개를 내용물로서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 클릭하면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탭에서 지금 타이틀을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거냐와 같은 거 다 정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 화면이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메모 하나를 어떤 느낌으로 화면에 보여줄 거냐를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결과가 지금 메모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xml 파일에 지금 우리가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걔가 우리 앱의 리소스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그 자바 코드 메모 어댑터에서 요 onCreate 뷰 홀더에서 여기서 뷰 홀더 인스턴스를 만들 때 걔가 홀드하기 위한 새로운 뷰 인스턴스를 우리는 .xml 파일 계획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하나를 바람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항상 뿅뿅뿅 튀어나올 겁니다. 텍스트 뷰 2개 들어가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서 등장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뷰 홀더 인스턴스를 방금 인플레이션이 완료된 공기 가득 들어가 있는 그 친구랑 을 써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여기 코드는 여러분이 고칠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메모 레이아웃 대신에 다른 .xml 파일 이름을 써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요 r. 어쩌고만 살짝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BMI를 보여준다. 메모, 그러니까 텍스트 뷰 2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뷰 3개라든가 아니면 그 있잖아요. 뭐 다른 거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그거를 각각의 데이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용자 눈에 전달하고 싶다라면 요 .xml 파일 가셔가지고 우리 익숙한 솜씨로 아직 마우스 고장 안 났을 거잖아요. 드래그 앤 드랍 해가면서 클릭해서 어트리뷰트 바꿔가면서 계획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앱 뒤에 있는 어댑터 친구가 적당한 타이밍에 저거를 들고 와서 필요한 만큼 인플레이트 해가면서 사용자 눈에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그걸 자동으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추가를 순서대로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다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일단은 뭐 늘 비슷하게 적는 느낌이고 요것도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할 거냐? 자, 저 사람이 지금 리사이클러 뷰에 우리가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 뷰들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근데 당연하게도 그건 어댑터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정할 거냐? 메인 액티비티 코드 짜는 사람이 정할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이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요 메모 어댑터.자바에서는 그 새로운 이벤트 하나를 지금 여기서 사설로 오픈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지정할 수 있게끔 리스너 형식 하나 마련해두고 저 사람이 나중에 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자동 완성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의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 직접 뉴 어쩌고 저쩌고 적어가지고 거기서 언클릭 중괄호 여기다 고 메서드 이벤트 핸들러 그쪽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둘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제 이벤트를 발동할지는 여기서 정하고 그 시점에 뭐를 할지는 다른 곳에서 정할 수 있게끔 중간 다리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밑에 있는 마지막 부분 코드는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내비두셔도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얘도 역시나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보편적인 그 어댑터가 적절한 타이밍에 발동시키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코드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자바 구경하면 우리가 정리 슬라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는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댑터 하나를 만들어서 쓸 건데 그 어댑터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의 리사이클러 뷰랑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랑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필드 선언으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앱 만들 때도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막 뭐 서버에 저장한다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뭔가 목록을 보여주는 액티비티는 하나만 지정하고 걔에다가 지금 어댑터 이런 식으로 필드 선언 하나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액티비티들, 다른 화면들을 보여줄 때는 여러 개의 목록을 보여주기보다는 걔네를 나중에 칼큘레이트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걔네들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준다라든가 같이 우리 그 에딧 액티비티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도 나을 겁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런처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준비해둔 어댑터 하나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자 리사이클러 뷰는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도 아마도 레이아웃의 일종일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지금 이름 자체에서는 얘가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위아래 순서대로 우리가 애드하는 그러니까 그 메모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친구 그런 뉘앙스도 없고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마진을 지정해야 된다와 같은 뉘앙스도 안 들어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안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이제 좀 고급 기능이라서 여러분이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걔의 자식에 해당하는 걔의 칠드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어떤 컨셉트에 따라 어떤 스타일로 나열해서 보여줄 거냐 어떤 스타일로 레이아웃 할 거냐 눕혀갖고 내보낼 것이냐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친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줄은 아마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 카카오톡도 그렇고 보통을 리사이클러 뷰를 쓸 땐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겁니다. 그게 어쩔 땐 가로일 수도 있고 어쩔 땐 세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 세 줄은 그 짓을 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메인 화면 한가운데에 띄울 그 리사이클러 뷰는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처럼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누구를 뽑아서 안 치냐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동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버전으로 쓰실 거니까 요 세 줄은 항상 복붙해서 여러분이 쓰시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그렇게 살짝 사설 세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어댑터는 뉴 어댑터 이러면 이제 방금 전 준비했었던 어댑터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정했던 add 메모, get 메모, set 메모 중에 add 메모를 호출해가지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우리는 지금 요건 수동으로 할 겁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 넣는 건 그렇게 해서 3개를 추가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set onClick listener 이 친구가 지금 그거라 봐주시면 돼요. 아까 전 메모 어댑터. 잡아 맨 밑에서 우리가 그 어댑터 자체가 발동하는 이벤트 하나를 따로 개설을 해뒀어요. 사설이긴 한데 아무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친구가 호출될 겁니다. 언제? 사용자가 목록에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할 거냐를 여기서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뭘 할 거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코드 적어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로그캣에다가 글씨 남기는 거 그거를 살짝 진행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단 연결해 두고 리사이클러 뷰랑 어댑터랑을 연결을 합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애초에 어댑터를 연결해서 쓰도록 전제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점 찍으면 set 어댑터라는 친구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겁니다. 그 아까 화면에서 봤던 버튼 3개 있잖아요. 누르면 뭐 할 거냐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주석 적어놨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는 리사이클러 뷰도 들어있고 어댑터도 들어있고 어댑터 안에 내장시켜 놓긴 했지만 원본 데이터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로 걔네들 사이를 연결하는 코드는 일단 여기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는 들어있지 않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보고 잠깐만요. 10시 9분. 여러분 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조금 이따 한번 더 각을 봅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느낌으로 대충 마련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지금 이거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면 리사이클러 뷰 안에 뷰 덩어리 3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뷰 덩어리들에는 홀더가 지금 옆에 붙어 있다라고 여러분 일단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어댑터의 반대쪽, 화면의 반대쪽에는 원본 데이터로서 메모즈가 지금 한 통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요 뷰 인스턴스들은 각각 뷰 홀더 인스턴스 하나랑 엄청나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단한 연결을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보통 타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 홀더에서 적혀있는 홀드라는 친구도 그 정도로 일단은 단단한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홀드는 이제 뭔가 양쪽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홀더가 갑이에요. 홀드되어 있는 뷰는 이제 을의 입장이 됐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홀더를 만들면 뷰를 만드는 겁니다. 홀더를 파괴하면 뷰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홀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뷰를 급하게 바람 넣어가지고 인플레이트를 했다 봐주시면 돼요. 일단 그건 그거고 결합 단계 그 결합의 강도 측면에서는 얘는 엄청나게 강한 항상 같이 세트로 붙어 다니는 그런 연결이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순간에 화면에 어떤 뷰 덩어리 하나, 리사이클러 뷰의 어떤 뷰 덩어리 하나는 원본 데이터 메모 3개 중에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쓴다라면 그 원본 데이터 한 덩어리,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 인스턴스 하나랑 요 뷰 홀더, 뷰 요 연결 타이되어 있는 그 덩어리 하나가 화면상의 뷰 하나가 바인드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바인드는 여러분 그 바인드
바인더 뭐 그런 거 여러분 뭐 요즘은 그 이제 소위 유인물 인쇄해가지고 막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정리하고 막 그러지 않기는 한 바인더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사진 앨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러 페이지 비어 있고 이렇게 내가 종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서류 처리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인더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아무 때나 빼서 종이 낱장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은 이제 그걸 예를 들면 아예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아예 예를 들면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풀로 붙여버린다라든가 그럼 이제 약간 타이 같은 느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케이블 타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케이블 타이 단방향이잖아요. 쥐드드득 해가지고 닫으면 다시는 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야 돼. 나중에 자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강하게 결속하는 걸 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인드는 그거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오늘은 너랑 나랑 한 패야. 나중에 이제 결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뷰를 이제는 다른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이 리사이클러 뷰는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 자, 이거 그래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지금 메모가 3개밖에 없는데 얘를 15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러면 30개를 추가를 해놓고 30개 맞을까?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이러면 지금 원본 데이터가 많아요. 화면상의 모든 메모들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연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도입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스크롤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리사이클러 뷰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엄청 많은 원본 데이터들을 저 사람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그걸 연결해주고 등등을 도와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예를 들면 뭐 카톡방 채팅 목록 당연히 여러 개지라고 상정하고 지금 미리 스크롤 뷰를 내장을 시켜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거기에 추가로 뭘 하냐? 자 봐봐요.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 현재 제 마이폰 세팅상으로는 이 리사이클러 뷰는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메모들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위에 아래 잘려가지고 6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본 데이터가 30개가 메모 인스턴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눈에는 그것들 중에 최대 6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거예요. 뷰 홀더랑 타이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 뷰 홀더는 최대 몇 개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가 30만 개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눈에는 동시에 6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뷰 홀더를 30만 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서 바람 넣는 거를 30만 개 바람 넣으면 그거야말로 초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그 대신에 저 사람이 스크롤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마우스나 손가락을 해서 그 리사이클러 뷰를 누른다라는 거잖아요. 클릭은 아니긴 하지만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는 원본 데이터의 몇 번째 거부터 몇 번째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그 친구는 적당히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판단한 결과 이제는 4번 메모는 안 보여줘도 돼. 대신에 이제는 8번 메모를 보여줘야 돼와 같은 그런 느낌의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뷰 홀더를 8번째 메모를 위한 새로운 뷰를 만드는 대신에 4번을 보여주던 친구를 이제 언바인드를 하고 그 동일한 뷰를 8번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걔는 이제 살짝 위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밑에다가 다시 껴야 될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리사이클러 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쓸 때 핵심은 이 리사이클러 뷰 자체의 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 버전이니까 제일 중요한 팩터가 높이가 되겠죠. 그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 자체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 적당히 나누면은 뷰 몇 개까지 보여줄 수 있냐. 따라서 나는 홀더를 몇 개까지 미리 마련해 두면 되겠구나 같이 계획을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사이클러 뷰 자체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다 대응하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뭐 30, 자, 원본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차피 스크롤 같은 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홀더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나만 실제로 바인드 해놓고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얼마든지 원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홀더는 딱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절약해 가면서 인플레이트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지금 봐봐요. 동시에 6개를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홀더를 딱 6개까지만 만들어 두진 않습니다. 보통은 여유 있게 만들어 두는 편일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뭐 노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세울 때 하더라도 대충 뭐 비상금 같은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여유 마진을 잡아두고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들도 다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뭐 2배 뻥튀기해서 준비해 둔다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스크롤 엄청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렉 걸리는 걸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만큼 홀더를 더 많이 만들어 두고 바인드를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의 개수에 정확히 정비례하는 만큼 만든다든가 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 부분이 핵심이고 저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은 코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사이클러 뷰는 적절한 시점에 요 화면에 메모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뷰 내지는 걔랑 타이돼 있는 홀더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리사이클러 뷰 자체의 크기가 변경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뷰가 이제는 다른 데이터를 그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바인드를 다시 한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사용자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 리사이클러 뷰는 내부적으로 뭔가 복잡한 코드가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서비스가 지금 리사이클러 뷰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수가 엄청 많다 하더라도 이 리사이클러 뷰를 쓰면 화면상에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래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실제 뷰 인스턴스의 수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절약을 해서 재사용을 해가면서 쓴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이 리사이클러 뷰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폼은 한번 Y문 한번 실행한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 자, 우리 지난 버전이 그랬잖아요. 지난 버전이 원본 데이터 개수만큼 이제 폼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는 그대로 동작을 시키되 원본 데이터 메모가 30만 개 있다라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30만 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낭비다 이거예요. 왜냐? 화면은 작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눈에 30만 개를 한눈에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해서 적당한 만큼만 만들어 놓고 바인드 언바인드에서 쓰는 코드를 우리가 짜는 건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걔는 3시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서비스까지 다 제공해둔 요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가 요즘 마련돼 있고 심지어 걔가 오늘날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 빠레떼의 커먼 탭에 들어가 있을 수준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절약하면 좋은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엄청 많이 만들어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리사이클러 뷰 이름값을 하는 그 원래 목표라 봐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우리가 조금 이따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할 건데 우리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할 때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또는 새로운 메모가 들어왔을 때 기존 메모가 삭제됐을 때와 같이 이 통에 담겨있는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스크롤하는 사용자가 화면을 누르는 상황 말고 그 반대편에서 뭔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중간에 있는 어댑터가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됐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러면 지금 이 메모가 바뀌었다고 이 메모는 저 뷰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 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구나 같이 전체 화면을 매번 다시 그린다든가 하지 않고 지금 딱 변경해서 보여줘야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뭔가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적인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할 수 있게, 그런 중간 다리를 어댑터가 이제 전담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그거랑 관련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댑트라는 단어가 우리 방금 얘기했던 노트북 어댑터, 정밀하게 말하면 노트북 어댑터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쪼꼬리 같이 생긴, 두부와 같이 생긴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처럼 양쪽의 니즈 내지 현황을 중간에서 적절히 중계해주는, 조율을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해두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간 쉬는 시간 갖고 딱 절반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우리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있는 그 어댑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컨닝 페이퍼를 준비를 오케이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있는 내용물 먼저 구경해 놓고 옵시다. 맨 밑에 투두 해가지고 우리가 4단계에 걸쳐서 4부분에다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자, 봐봐요. 얘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새로운 메모를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메모들 중에 하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메모들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단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할 건데, 그 3가지 기능들 중에 이제 기존의 메모를 변경한다, 기존의 메모를 제거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한 번은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뷰 덩어리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내가 지금 얘를 변경하고 싶다 내지는 얘를 제거하고 싶다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저 사람의 리사이클러 뷰를 클릭했다. 좀 더 정밀하게는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예를 들면 i번째 덩어리를 클릭을 했다라면 그 i라는 값을 따로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시점에 완전히 다른 시점에 저 사람이 보라색 버튼 중에 지우기 버튼을 눌렀다라면 걔를 날려버리는 코드를 그때 실행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그 인덱스 값을 살짝 백업해 두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 살짝 하고, 그 적절한 필드 선언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 필드 자리에다가 이번에 사용자가 선택한 그 인덱스 값을 기록해 주는 정도로 하는 게 넘버 1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새 버튼 눌렀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작업 수행하는 코드 각각의 중괄호 안에 적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요 위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아니에요. 들여쓰기 기준으로 1단이고 메인 액티비티에 새로운 데이터 하나, 인트 값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필드 선언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늘 적었던 대로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인트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인덱스니까 IDX 정도로 줄여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인덱스냐? 선택한 메모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selected memo 단수형을 쓰면 되겠죠. 하고 맨 처음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자, 봐봐. 이게 인덱스면은 기본적으로는 맨 앞에 거가 0번째고 1번째, 2번째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지금은 아무 메모도 선택하지 않았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쟁이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인덱스 값을 다룬다. 0부터 스타트해서 0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어떤 메모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다. 선택돼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때는 보통은 귀찮으니까 -1 정도를 담아두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 메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메인 화면 맨 처음 만들 때는 -1로 담아놓고 스타트 하자와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그냥 는 -1 세미콜론 해두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일단 필드 선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택한 메모라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2가지 시점에서 사용하게 될 2가지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기다가 값을 담는 시점과 담겨있는 값을 사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그 중괄호가 서로 다른 중요한 인트 값을 살짝 키핑해 두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는 끝이 나요. 자, 여러분 나만의 앱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중괄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 평가 기준에도 들어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최소한 3번의 시점에서 누적을 시킨다라든가 해가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게, 또는 서로 다른 3개 뷰, 3 이상의
장소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값을 조합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일단 현재 정량적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아놓고 더해서 담고 더해서 담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칸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게 일단 급선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런 데이터가 무슨 형식 뭐냐 생각한 다음에 그냥 요 들여쓰기 1단 자리에다가 선언 적어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선택한 메모, 얘는 사실 중요한 데이터 그 자체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담을 만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복붙해서 보통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댑터에서 우리가 사설로 만들어 둔 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중괄호 안에다가 지금 어댑터가 이제 판독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리사이클러 뷰를 클릭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본 데이터의 i번째, 지금 뭡니까? 인덱스 번째 메모를 선택했다, 클릭을 했다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중요한 인덱스 값을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idx selected 메모는 인수로 받은 인덱스 값을 담아두면 돼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일단은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지금 edit activity 따로 만들지 않았고 저 사람이 그 선택한 메모를 바로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변경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메모를 선택했나 그 인덱스 값을 여기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수 보시면 지금 그거랑 관련돼 있는 뷰랑 홀더랑 등등 우리한테 갖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코드 같은 경우는 V로 돼 있는 뷰랑 그다음에 홀더랑 등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홀더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가 아까 준비해둔 그 텍스트 뷰 두 개에 대한 텍스트 뷰 두 개에 대한 필드 선언이 적혀 있을 거고 등등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뭐 거기서 getText에서 들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댑터를 써서 원본 데이터의 인덱스 번째 거를 들고 오셔도 돼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동기화가 잘 돼 있을 테니까 바인드가 잘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서 지금은 뭐 우리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죠? 어디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희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edit 텍스트 두 개의 텍스트 뷰 둘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옮겨 담기. 그러면 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글자들 두 개들을 그 밑에 지금 화면 밑에다 깔아둔 에디 텍스트 두 개에다가 각각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키보드 쳐서 그 선택한 메모의 새로운 타이틀이랑 새로운 컨텐트를 지정하는 다음 작업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자, 에디 텍스트는 지금 어댑터랑은 1도 관련 없는 친구예요. 리사이클러 뷰랑은 상관없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늘 한 학기 내내 해왔던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에디 텍스트 두 개를 찾아오는 겁니다. 에디 텍스트 그 다음에 뭐 et details 타이틀이라고 적어놨어요. 뭐 요거 여러분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F 한 다음에 탭하고 r.id.et 언더스코어 하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내 손으로 적기 귀찮다라면 적당히 et 정도까지만 해두고 r.id. 하면 지금 .xml 파일에서 정해둔 걔가 목록에 자동 완성 뜰 거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적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트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만들어 놨을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일단은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두 개를 담기 위한 뷰는 일단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set 텍스트에서 담으면 됩니다. 뭘 담으면 되냐? 텍스트 뷰 두 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각각 이렇게 뽑아갖고 딱 넣어서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각각의 set 텍스트 호출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et details 타이틀 점 한 다음에 set 텍스트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홀더 만들어 놨으니까 홀더를 써 봅시다. 홀더 점 그다음에 tb 언더스코어 타이틀 하고 점 get 텍스트를 하면은 텍스트 어트리뷰트 가져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점 찍고 toString까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toString을 안 하면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묻어 있는 뭐 글자 크기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에디 텍스트에 복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귀찮으니까 생 오리지널 자바의 글자들만 추려 가지고
옮기는 느낌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줄 복사한 다음에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주면 무리 없이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Shift F10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사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설 이벤트 핸들러, 지금 어댑터에 마련해 둔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을 한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복붙해서 쓴다라면 여러분 나만의 앱 만들 때도 여러분의 어댑터에도 이 기능이 들어있을 테니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신 다음에 메모들 선택할 때마다 에디 텍스트에 잘 반영되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잘 반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잘 반영되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IDX Selected 메모에 지금 예를 들면 메뉴에 거 눌렀다 0이 담겨 있을 거다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일단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희망한다라면 지금 요 로그캣을 까면 요 클릭할 때마다 로그를 남겨두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역시나 심심하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버튼 각각에 대해서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댑터 장난질을 하는 코드는 아직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디 텍스트에 지금 복붙돼서 옮겨지고 있다 정도까지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투두 넘버는 끝이 납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 인덱스 값이랑을 인텐트에 때려놓고 런처로 이제 edit activity라든가 그걸 이제 발사를 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를 이 중괄호 안에 넣으면 되겠죠. 아무튼 오르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밑에 있는 3개의 버튼들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버튼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적용 버튼입니다. bt_apply라고 해놨고 얘를 누르면 뭘 할 거냐? 이제는 방금 전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반대되는 작용은 지금 edit 텍스트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금 그 IDX selected 메모 번째 원본 데이터 그 메모 인스턴스에 각각의 타이틀 값, 컨텐트 값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어댑터를 통해서 화면에도 자동으로 그게 갱신되게끔 우리가 신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에 그런 느낌의 서비스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적용 버튼을 갑자기 지금 메모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리사이클러 뷰를 클릭을 한 적이 없거나 하는데도 적용 버튼을 클릭하는 상황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뭐 고양이가 발로 누른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 적용 버튼은 저 사람이 선택한 메모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한 분기 흐름 하나만 살짝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합시다. 만약에 그 IDX selected 메모가 -1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 여러분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합시다. -1이면 그냥 리턴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엔터키 치고 이제 리턴하지 않았다라는 건 IDX selected 메모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0 또는 1 또는 2 또는 2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유효한 메모 인스턴스 하나를 좀 골랐다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edit 텍스트에서 원본 메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댑터를 써서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 써서 화면 갱신 이 두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 중에 위에 거는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edit 텍스트 잠깐만요. 어딨냐? 오케이. 그래서 요걸 먼저 해봅시다. 일단은 edit 텍스트 2개 find 해오는 건 위에서 복붙해 오면 되겠죠? 요거 2개 선언 복붙해 오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저런 식으로 매번 find 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 귀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파인드 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고 우리는 이제 무슨 원본 메모를 바꿀 거냐니까 메모 형식 로컬 변수 선언을 적어야 돼요. 메모는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인덱스 값을 들고 있으니까 어댑터를 써서 get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get 메모 한 다음에 idx selected 메모 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걸 분명히 우리한테 줄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원본 부분, 그 다음에 그 대상 부분, 소스랑 타겟을 둘 다 들고 있어요. 따라서 타겟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는을 하면 되는 거죠. 메모.title은 et_details.title.getText.toString을 하시면 돼요. 메모 인스턴스 오리지널 자바니까 여긴 toString을 아마도 꼭 해야 될 겁니다. 메모.content는 한 다음에 똑같은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edit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오리지널 자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사용자가 고른 번째 메모 인스턴스에 적용하는 걸 완료했어요. 그럼 이제 화면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 되고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어댑터를 쓰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인덱스 get child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 적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댑터 자체 고유 기능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가봅시다. 아까만 더 어댑터 한 다음에 점 찍고 notify 계열의 메소드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notify 그냥 알림 얘는 조금 특이한 친구고 다른 친구들 보면 데이터셋 체인지드 얘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원본 데이터 막 중구난방으로 짠뜩 바뀌었으니까 너 지금 신경 바짝 차리고 모든 뷰 홀더들을 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완전 큰 경보를 발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딱 핀포인트로 지금 인덱스 번째, idx selected 메모 번째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혹시나 그거를 지금 홀더를 써서 사용자 눈에 보여주고 있었다라면 걔는 지금 고쳐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국소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notify item change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인덱스 값만 주면 되는 거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 F10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적용 버튼의 동작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꼭 골라보시고 적당히 키보드 뚜닥거려 가지고 타이틀이랑 컨텐트, 제목이랑 내용 바꿔주시고 적용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댑터를 써서 어댑터에 있는 버튼 하나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호가 띠 하고 가가지고 리사이클러 뷰가 그걸 받아서 자동으로 화면을 필요하다라면 화면을 갱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메모 1 골랐어요. 메모 1, 2, 3, 내용 1, 2,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냥 깜짝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짝 해보면 얘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한 메모를 보여주고 있었던 뷰가 스왕 하면서 뭔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느낌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극단적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에이 하고 그다음에 얘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적용 버튼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스왕 하는 느낌으로 사용자가 이제 본인이 버튼 누른 거에 대한 대가를 어디서 치렀는지를 눈으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자동으로 이런 기능까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리사이클러 뷰의 내용이 국소적으로 변경됐다라는 게 지금 연출됐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일단 적용 버튼 완성했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엔 투두 넘버 3입니다. 이번에는 그 새 메모 버튼 3개 중에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예요. 자, 새 메모 버튼 눌렀을 때는 지금은 3개 있는데 맨 밑에 네 번째 걸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아마도 몹시 높은 확률로 그 새 메모의 제목과 내용을 바로 변경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 말할 수 있겠죠. 원본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서 담고 그렇게 담았다라는 사실을 어댑터한테 알려주는 거.
그래서 화면에 필요하다라면 갱신할 수 있게 그렇게 노티피케이션 날리는 거, 알림을 날리는 거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메모, 그 IDX 셀렉티드 메모를 방금 전 추가한 마지막 번째 메모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에 갖다가 그거를 입혀주는 것까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덩어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원본 메모를 새 메모 인스턴스 만들어서 메모주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에딧 텍스트들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 써서 화면에도 적용하는 걸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 만드는 거 역시나 선언 적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w 메모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는 new 띄고 엔터 쳐서 얘는 일단은 새로운 메모니까 개발자 맘대로 새 메모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메모의 타이틀을 새로운 메모의 컨텐츠를 맘대로 지정해서 하고 얘를 이제 원본 데이터에 추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건드릴 때도 여러분이 어댑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어댑터 점 한 다음에 add 메모란 친구가 있을 테니까 이 친구를 써서 방금 만든 new 메모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요 add 메모 할 때 이 친구가 우리한테 int 값을 줍니다. 뭘 주냐? 방금 원본 데이터에 추가한 게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을 줘요. 이 친구의 인덱스 값을 주니까 우리는 겸사겸사 여기서 그 값을 위에 미리 마련해둔 IDX 셀렉티드 메모에 담아두고 활용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맨 처음에 0번째 메모,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메모를 눌렀다 하더라도 새 메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셀렉티드, 그러니까 선택한 메모는 맨 밑에 있는 메모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거. 그런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이 되게끔 에디 텍스트에도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도 역시나 위에서 복부 태우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복부 태우고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쟤네들에 대해서 set 텍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굳이 우리가 뭐 그 get 메모 해서 찾아오고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항상 새 메모로 적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큰 따옴표 그대로 복붙한 다음에 이 아래에도 똑같은 큰 따옴표 적어주기만 하면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굳이 막 데이터 흐름 수동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나중에 고칠 때 위아래 둘 다 똑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귀찮다라면 뭐 위에다가 스트링, 뭐 뉴 타이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해놓고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긴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에디 텍스트, 그러니까 화면, 그러니까 리사이클러 뷰랑 관련 없는 화면에 적용하는 건 일단 끝났어요. 그럼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다 반영하는 거는 역시나 마지막으로 어댑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 한 다음에 점 찍고 notify notify item inserted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템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은 맨 뒤에 추가된 거고 IDX Selected 메모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완성입니다. Shift F10 눌러서 새 메모 버튼 클릭하면 에디 텍스트에 내가 원하던 글자들 반영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리사이클러 뷰에도 즉각적으로 그 메모 보여주기 위한 뷰가 하나가 뿅 하고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메모 누르면 클릭해 볼게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지긴 했는데 아무튼 새로운 메모 하나 슥 하고 생기는 그런 느낌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 애니메이션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페이드 인입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를 지금 내용을 덜 고쳐서 이 모양이긴 한데 이거 타이틀하고 컨텐트 셋 텍스트 해가지고
하면 edit 텍스트 두 개 내용을 새 제목, 새 내용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바로 적용 버튼 누르면 내가 마지막에 추가한 그 메모에 제목이랑 내용을 사용자가 고른 텍스트 값이 되게끔 넣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본 데이터도 변경될 거고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 거는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서도 날리고 당연히 화면에서도 필요하다라면 화면에서도 이 친구가 없어지는 연출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양쪽 방향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이 선택한 메모, 그 인덱스 값이 없다라면 -1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고르지도 않고 지우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만약에 뭔가를 선택했다라면 어댑터를 써서 양쪽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스타트를 할 때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입품은 한 다음에 그 idx selected 메모가 -1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리턴해 버리면 됩니다. 퇴근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지금 사용자가 지금 0번째 걸 골랐다. 0번째 거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코드들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생겨요. 저 사람이 만약에 0번째 메모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 이후 시점에, 그러니까 0번째 메모, 원래 0번째였던 메모가 날아간 이후 시점에는 저 사람이 몇 번째 메모를 선택한 걸로 만들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0번째 메모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원본 데이터에서도 증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우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과연 누굴 지워야 되냐, 내지는 에딧 텍스트에는 어떤 메모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보여줘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그 idx 값을 그대로 둔다라면 원래는 1번째였던 친구가 새로운 0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우기 버튼 연타하면, 예를 들어 idx selected 메모를 0으로 두고 지우기 버튼 연타하면 메뉴에 있는 친구 날아가고, 또 누르면 메뉴, 지금 이제 새로운 메뉴에 있는 친구 또 날아가고와 같이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타만 하면 모든 메모를 전부 다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edit 텍스트에 새로이 0번째 메모가 된 친구의 타이틀과 컨텐트를 담아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데이터 흐름 여러분 구성을 수동으로 아마 하면 될 겁니다. get 메모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그런 연타에서 모든 메모를 날리는 걸 저 사람이 보통 원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이 실수로 지우기 버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선택한 메모 맨 처음에 날리는 걸 하고, 그 뒤에는 지우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게끔 그 idx selected 메모를 -1로 바꿔버리는 짓을 할 수 있어요. 또 지우고 싶으면 또 클릭한 다음에 지우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컨셉트로 간다면 이때는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싹 날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느낌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중에 후자의 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 그게 더 짜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idx 번째 메모를,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edit 텍스트 비우기를 하고, 얘는 이제 여기 제거하고 플러스 화면에 반영하는 어댑터를 써서 반영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dit 텍스트 비우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빨리 끝나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걸 먼저 합시다. 얘는 다행히도 위에 있는 거 복붙해서 들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4줄 복붙한 다음에 edit 텍스트 비우기는 말 그대로 set 텍스트 한 다음에 0글자짜리로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idx 값, idx selected 메모를 -1로, 그러니까 더 이상 선택한 메모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작업, 원본 데이터 건드리는 거랑 화면 이제 노티파이 날리는 거 두 개는 어댑터를 써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걔네를 먼저 한다라면 어디 봅시다. 어댑터 remove 메모라고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써서 idx selected 메모, 원본 데이터를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댑터 점 한 다음에 notify item inserted changed가 있다라면 당연히도 item removed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인덱스 값 써서 알림을 날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날린 다음에 알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선조치 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너 이제 화면도 고쳐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알림을 때린다. 그 정도 순서만 여러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쟤네들이랑 상관없이 아까 투두 넘버 원에서 준비해놨었던 중요한 데이터 IDX 값을 이제는 마이너스로 해두면 돼요. 그렇게 해두면 저 사람이 다음번에 적용 버튼이나 지우기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메모가 없는 판정이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다른 메모를 변경하거나 다른 메모를 지우고 싶다라면 저 사람은 리사이클러 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야만 하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새 메모 버튼은 지금 이거랑은 별개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무료. 메모를 열람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도 있는 앱을 우리가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약 20분 정도 되지도 않는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저 가운데 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메모2 지우기 하면 소왕 같은 느낌으로 메모2가 날아가는 연출, 메모3가 밑에서 올라오는 연출까지 지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있잖아요. 살인을 청탁한 거잖아요. 본인의 그 버튼 클릭으로 인해 누가 희생자가 됐으며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다시 한번 발동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새 메모 이제 연타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우기. 당연하게도 원래 화면에 안 보이던 친구를 끌어올려 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잘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 매니저라는 친구가 사실 저런 애니메이션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가 이제 우리가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지금 그런 애니메이션 나보고 지금 재생하라는 거지, 그런 서비스까지 하라는 거지, 알았어 같은 느낌으로 앱 뒤에 있는 코드 적당히 실행해 가면서 페이드 아웃 하는 거랑 끌어올리는 거와 같은 코드를 알아서 지금 동작시켜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있어서 밑에 스크롤하면 몇 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 메모 버튼 누르면 맨 밑에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몇몇 프로그램들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를 길게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위치를, 그러니까 나열한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막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거는 핸드폰 앱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긴 하죠. 윈도우라든가 정밀하게 마우스를 써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 자주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 카톡방 카톡 목록도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친구 목록 막 순서 같은 거 여러분 바꾸려고 시도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냥 검지손가락 휘휘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쉽게 스크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잘 지원 안 하니까 딱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어댑터를 써서 반쯤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얼추 완성됐다 말할 수 있고, 마무리 멘터를 치면 우리 마지막 수업 내용을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었던 자바 코드를 처음부터 다 적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참고 서적이랑 그런 친구들 도움 받아가지고 남들이 짜는 코드 어떤 식으로 짜냐, 그래서 저도 그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 패턴을 답습을 해가지고 적용해갖고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으로 여기 적혀있는 그 아까 메모 어댑터 점 자바 내용물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거 살짝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가 다루려는 원본 데이터,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뷰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여줄 거냐 같은 것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적용만 하시면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수동으로 근데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부분들을 여기에 지금 미리 적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앱 뒤에 있는 코드도 지금 잔뜩
애니메이션 효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바 코드 적어 갖고 왔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 바인딩이 수행되고 있나, 그러니까 홀더 해가지고 새로운 걸 보여준다라든가, 보여주던 거를 이제 목록에서 사라지는 연출을 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그 애니메이션 효과로 어느 정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뭐 요즘은 이제 요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목록으로 쫙 뽑아갖고 보여주는 거가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앱 대부분의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앱들 대부분은 방금 전 본 것 같은 느낌의 기본적인 스크롤의 목록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파레트에서도 그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 자주 쓰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통계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번에 한번 기회가 나만의 앱 만드는 김에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정도까지 일단 제가 홍보를 한번 하고 끝을 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15분이잖아요. 우리한테 약 3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뭐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젝트 나만의 앱 만드는 거 주제랑 관련